자, 거기 3파트 한번 볼래요? 자, 부동산 공시법령 완전 해부라고 나와 있죠. 뭐 사실 첫 시간에 우리가 공개 강의 한다는 게 참 공시법령 웃기는 겁니다. 사실 뭐 공시법령에 대해서는 2차 과목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월요일날 공시법령 공개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참 고민인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올해 출제된 출제 거기 빈도 분석표라는 게 있어요. 방가로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자, 지적 파트라는 게 있죠. 자, 지적 파트 옆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래도 정확한 법명은 오늘 알고 가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정확한 법명은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법명도 참 길죠. 우리 법명 중에 제일 긴 자가 몇 자냐면 68자가 있어요. 그거 다 못 외우거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정보. 정보 밑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지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정보고, 요 관리의 개발이에요. 관리죠. 관리라는 것은 요거는 제가 관리하는 강의는 관리적 측면을 강의하는 거고, 요렇게 이제 봐봐요. 이 개발이라는 강의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공법 교수님이 개발을 강의해요. 저는 어떤 측면이죠? 관리적 측면을 강의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 지적 파트에 요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겁니다. X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고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감점 잡았으니까 만약 이렇게 나왔다. 자, 우리 이제 지적 소관청이라는 게 있겠죠. 왜 그러면 우리가 공법처럼 소관청이라고 써지 왜 지적 소관청이냐? 바로 지적이 붙었으니까 지적 소관청이야.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지적 공부라는 게 있어요. 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뭐냐? 관리하는 데가 바로 지적 소관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잡아내서 만약 이렇게 나왔다. 자, 우리가 이제 서울시라는 게 있죠. 서울시장은 뭐예요? 서울시장은 뭡니까?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러면 서울시장한테 뭐예요? 지적공부, 토지대장을 발급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서울시장은 뭐예요? 지적공부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적공부를 관리하지 않으니까 서울시장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부산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럼 부산시장을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광역시장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창피한 거예요. 이제 법을 배우고. 그러면 토지대장을 서울시청에 가서 토지대장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개망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장은 뭡니까? 서울시청에서는 토지대장을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어때요? 얘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올해 봐봐요. 그럼 만약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통상 뭐예요? 읽어봐요. 시도지사가 나오면 통상 X라는 거야.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런 감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 잠시 보류해놓고 어디로 가시냐면 아까 기출문제 맨 D파트로 한번 가봐요. 자, B파트. 자, 기출문제 거기 4파트 있죠. 부동산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서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몇 번을 우리가 한번 푸냐면 그 6번을 한번 봐봐요. 맨 뒤에 6번. 맨 뒤에 6번. 6번 찾았어요? 그럼 거기 문제 봐봐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개념만 잡았더라도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법령 및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 증명서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경우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시도지사 나와 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1번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감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 주워먹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요 문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개념을 정확하게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못 잡았다라는 거야. 무슨 소관청?
지적소관청의 개념을 못 잡았다라는 거야. 지적소관청이란 뭐예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거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데. 그러면 시도지사는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거든.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열람 발급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완전 이 감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감 자체가. 이런 거는 완전 그냥 척 보고 그냥 척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의 주체는 바로 지적소관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라 뭘 관리하는 데냐? 바로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바로 지적소관청이야. 그럼 앞으로 그러면 토지 대장을 발급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봐봐요. 바로 구청으로 가야 되겠죠. 구청. 무슨 구청이죠. 이게 바로 지적소관청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적 파트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냥 감만 있었다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봐봐요. 그러면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봐봐요. 출제 경향이 뭐가 나와 있는지 봐봐요. 1번에 지목의 구분 나와 있죠. 지목의 구분 난이도 하. 아까 지목의 첫 번째 문제가 지목의 구분으로서 난이도 하 유지가 나왔죠. 자, 이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 3번은 뭐가 나와 있을까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올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옆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느냐? 기본은 모든 토지는 메모란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최고 상급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 그러면 두 번째는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여기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정한다. 그러면 토지 표시가 뭐냐?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이거죠. 바로 여기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게 필지라고 그랬죠. 필지. 그러면 한 필지로서 필지의 구성 요소는 바로 소재, 바로 지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좌표가 있었죠. 그러면 소재와 지번과 좌표, 지목과 면적, 경계가 바로 이게 토지의 표시라는 거야.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바로 뭐냐? 필지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로서 뭐가 있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이게 바로 토지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 표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니까 아까 사실관계를 공시한다고 그랬죠. 이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 올해 이게 지번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상문제 30일의 예상문제도 벌써 제가 다 잡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게 나올 건가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기가 감으로 잡아낸다면. 자, 여기 이제 리아스 시키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가 이렇게 있어요. 어느 날 헤일이 와서 육지가 바다로 됐어. 육지가 바다로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육지가 바다로 됐다라는 것은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육지가 바다로 됐으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소가 돼야 되겠죠. A는 열받아요, 안 받아요? 봤죠? A가 열받았는데 지금 뭐예요? A가 열받았는데 그러면 신청 기간을 좀 열받았으니까 길게 줘야 돼? 짧게 줘야 돼? 길게 줘야 되겠죠. 그럼 61일까요? 90일일까요? 90일이겠지. 아, 이게 문제냐고, 오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그래서 올해 90일을 60일로 장난쳤거든. 60일로.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통상 봐봐요. 요거는 몇 필지? 한 필지죠. 요거는 요렇게 이제 두 필지죠. 요렇게 합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합병이겠죠. 합병이란 몇 필지를? 두 필지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그러면 합병은 통상이니까 뭐예요? 통상이니까 61일까요? 90일일까요? 60일이죠. 그래서 60일을 90일로 건졌고.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전부 제가 들어간 데는 올해 뭐예요? 합격률이 많고 특히 마지막까지 합격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법령은 전부 뭐 이게 문제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업만 충실하게 돌았다면 뭐예요? 전부 이런 문제는 주워 먹는 문제라고. 그럼 봐봐요.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먼저 확인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면성 말소는 며칠이다.
60일이 아니라 90일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풀 때 연습을 했으니까 다시 그러면 저기 기출문제로 다시 한번 가봐요. 자, 몇 번을 보시냐면 거기 4번을 한번 봐봐요. 4번. 자,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확인하라 제 지론이에요. 그러면 한번 째려봐요. 문제 4번 보셨어요? 자, 거기 4번 문제, 기출문제. 페이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자꾸 맨 뒤에.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면 째려봐요. 그러면 항상 제가 기출 문제 풀 때 뭐부터 확인하냐? 숫자부터 확인하라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숫자가 그게 정답일 확률이 99.9%거든. 중요하니까 낸 거거든요. 그러면 몇 번의 숫자가 있어요? 4번에 있죠. 4번이 그러면 90일이야, 60일이야? 90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고요.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더 넘겨볼까요? 몇 번 문제를 보냐면, 자, 거기, 자, 합병과 관련돼서 몇 번 문제가 있냐면, 뒤에 넘기면 12번을 가봐요. 12번. 자, 12번 찾았어요? 자, 거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째려봐요. 숫자가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나요? 5번에 며칠이 있어요? 90일. 90일이 아니라 며칠? 60일.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노릇이에요. 사실 선생님, 너는 그러면 평생 공시 법령만 하다가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6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거예요. 자, 요거예요. 못나나 잘나나 뭐예요? 강의 듣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충실한 게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1년 안에 끝내려면 뭐라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서 자기가 자꾸 감각을 익혀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강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실 몰라서 얘기 듣습니까? 감각을 까먹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달라는 거지. 이 강의가 가장 좋은 강의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12월 달에는 뭐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뭐예요? 우리가 신체 부위예요. 그러니까 요거 기죠. 그러니까 12월 달은 길을 열어라고요. 강의를 들어가면서 길을 열고. 그러면 1월, 2월 달에는 뭐예요? 요거 눈을 열어야 돼. 눈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그러면 요거 이제 3, 4월 달에 입이 열려요. 그러면 귀하고 눈하고 입을 여는데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느냐? 사실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그러고 나서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하러 가면 되거든. 그러면 7, 8월 달에 그러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게 바로 문제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시작을 한 김에 그냥 짧게 11월 달, 내년 10월 달까지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강의에다 초점을 좀 맞춰주면 되고. 선생님 저는 오전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동영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예요? 빠뜨리지 말고 계속 강의를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뭐니 해도 강의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연락 온 사람 보니까 뭐예요? 강의를 그래도 한 90% 듣는 사람들이 거진 합격을 했더라고요. 문자로 날려오는 거 보니까. 그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거는 성실성을 나타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수업을 착실하게 들어서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아까 했던 출제 분석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4번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그 다음에 5번에 축척변경위원회가 있네요. 축척변경위원회 구성과 회의. 자, 6번에 지적공부의 현람 및 등본 갈급,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예상했던 문제는 다 나왔어요. 자, 7번에 무슨 정정이 나오죠? 직권정정이 나오는 거예요. 직권정정. 그럼 이 직권정정도 우리가 감을 한번 잡아봐요. 여기 한번 봐봅시다. 올해 직권정정, 제가 이거 박스 문제로 안 나오면 성을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이 뭐예요? 구시죠. 구갑성이니까 그 육시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육갑성으로 바꾼다고 그랬다고. 그럼 뭐 직권정정. 아니, 전부 뭐 단수 처리 나온다, 박스 문제 나온다. 그러면 박스 문제, 만약에 직권정정을 못 외우겠다 그런다면 거기 옆에다가 메모란에다가 직권정정 난이도 중 옆에다 한번 써봐요. 봐봐요. 이거죠.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이라고 써봐요. 메모란에다가. 자,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뭐냐? 의미 파악이 중요한 거야. 이게 리갈 마인드거든.
의미.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원칙 뭐냐? 이게 직권이거든. 직권. 얘가 정정해주니까 직권정정이야. 그럼 누가 잘못한 경우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는 무슨 정정일까요? 이게 직권정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잘못하더라도 뭐에 대해서 잘못해야 돼요? 아까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경우에 뭘 잘못한 경우에? 토지 표시 사항을 잘못한 경우. 토지 표시 사항을 잘못한 경우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서 감으로 한번. 그러니까 자기가 요 직권정정을 10개를 애우면 괜찮겠죠. 애우면 괜찮아요. 10개를 자기가 애울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애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6과목이 있는 거예요. 6과목이. 그러니까 6과목을 6과목을 언제 전부 다 외우겠냐고. 그러니까 감으로 그렇게 직권정정을 10개라는 것은 눈으로 자꾸 익히고. 자, 지금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니까 무슨 정정이죠? 직권정정이죠. 무슨 표시를 잘못한 경우? 토지의 표시. 그럼 요걸 감으로 한번 가서 뒤에 한번 우리 박스 문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직권정정. 자, 페이지가 있었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페이지가 없어서. 자, 그러면 직권정정 그러니까 몇 번에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7번에 나와 있네. 7번에. 자, 7번 문제. 그럼 한번 감으로 한번 풀어봐요. 올해 이제 첫 여정이 어떤지. 첫 여정이. 한번 감 한번 잡아봐요. 올해 감이 어떨 건지. 만약에 요 문제, 7번 문제. 뭐 정답이 있기는 하시겠지만은 봐봐요. 이것도 사실 답을 다 가르쳐 줬어. 7번에 건강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정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지적공부의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동그라미. 쥐가 잘못 정리한 거죠. 무슨 표시를 잘못 정리한 거죠? 읽어봐요.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 그럼 직권정정이네. 니은에 보니까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정감이 있는 경우. 줄차로 봐봐요. 면적의 정감이 있는 경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만약 요 이야기죠.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감으로 잡는다면 갑 올 일이죠. 면적의 변동이 이렇게 생겼어요. 면적의 변동이. 그러면 면적의 변동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면적은 누가 늘어났어요? 갑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어른 줄었죠.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직권정정이라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충분히 이런 것도 감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2번과 니은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는 직권정정이 아니라 신청해야 돼.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고. 신청. 그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갑은 뭐가 필요할까요? 자, 그러면 면적이 바뀌었죠. 경계가 바뀌었으니까 의뢰 뭐가 필요할까요? 성낙서를 필요하겠죠. 성낙서. 근데 어디 성낙서 써줘요? 안 써주겠죠. 자기 땅 뺏긴 한데. 그러면 갑은 요 경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와라 이 소리야. 확정 판결을. 그러면 리오는 그러면 직권정정이 안 되네.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봐봐요. 자, 청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됐대요. 청량 준비 파일은 뭐예요? 준비 파일이야. 그러면 이거는 봐봐요. 읽어봐요. 청량 준비 파일이니까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정정이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디올과 관련돼서 지적공부 줄쳐놔봐요. 지적공부가 바로 토지의 표시거든.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누가 지적소관청이 잘못 등록했으니까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사실 전부 감만 있으면 수업을 착실하게 들은 사람이 감이라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결정을 해야 돼? 애워서 푸느냐, 이해해서 푸느냐. 둘 중에 하나.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애워서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뭐가 수반이 돼야 돼? 이해가 수반된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시험 장관에 어떤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오늘 잡았네요.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의 의미를 잡았네요.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무슨 정정이다? 바로 직권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는 무슨 정정 사유가 된다? 직권 정정 사유가 된다. 자, 그래서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그럼 올해 직권 정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올해 30일에 예출은 또 나와요. 왜?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이 출제가 안 됐거든, 작년에.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개정된 부분이 출제가 안 돼서 올해 나오고요. 그러면 직권 정정은 올해 독자적 문제로 안 나와요. 지문으로 나온다는 거야. 지문으로. 30일일 때는. 30일일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선생님, 세법 개정된 부분 직살나게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세법 올해 개정된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야기를 하대요. 당연히 안 나오지. 그렇죠? 그러면 올해 개정된 부분은 언제 나올까요? 내년에 나오겠죠. 생각을 한번 해봐. 나올 거 예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민법 강의할 때도 상임법이 올해 바뀐 부분이 있거든. 상임법에 대해서 권리방해 금지, 그럼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고, 차임의 제한도 바뀌었죠. 근데 그게 그러면 올해 나오겠느냐? 제가 올해 시험에 나오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대. 민법 시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손을 장을 짓는다고 그래.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요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라고 그랬어요. 계약갱신 거절권. 이게 나왔죠. 그래서 중과실이죠. 중과실. 그게 이제 우리가 상임법에서 계약갱신 거절권이 있거든. 8개가 있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또 초점을 계속 맞춰서 해놨지. 우리 민법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상되는 문제들이야. 예상 문제. 그래서 올해 역시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올해 역시 30일에 때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이제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바꿔요. 자, 그러면 이제 8번에 뭐가 나오죠? 면적. 무슨 처리가 나와요? 단수 처리가 나오죠. 그러면 단수 처리를 한번 가서 한번 잡아볼까요? 올해 단수 처리 안 나오면 제가 성을 간다고 그랬거든. 육갑성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와서 그러면 기출 문제 한번 봐보죠. 몇 번에 나와 있는지 단수 처리. 역시 8번에 나와 있겠죠. 자, 8번에 한번 봐봐요. 건강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되의 축적이 600분의 1을 찾았어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단수 처리라는 게 왜 나오는지를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메모란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단수 처리라고 한번 써봐요. 단수 처리. 그래서 단수 처리.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형님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단수 처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축척을 한번 적어봐요. 축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이라고 써봐요. 옆에다 메모란에다가.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작년 이제 올해가 아니라 29일 때 기출 문제인데, 자, 요거 분모예요, 분자예요. 이제 분자 분모도 헷갈리는 판국입니다. 이제 내일 이제 송우석 교수님이 오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부터 강의를 시작해요. 3분의 1. 요거는 분모고 요거는 분자다. 엄마가 아들의 의미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분자의 분모예요. 분모 2배 해봐요. 그러면 1200분의 1이라고 써봐요. 분모 2배 해봐요. 그러면 2400분의 1이라고 써봐요. 자, 500분의 1을 분모 2배 1000분의 1이라고 써보고요. 요거는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로 건너뛰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작년에 이게 지적도의 법정 축척이거든. 그래서 우리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7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거하고 이제 쪼개봐요.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을 쪼개죠. 그럼 여기는 단수 처리 요 사이에다 써봐요. 그러면 0.01이더라도 0.1 제곱미터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하라는 거거든. 자, 천단위 축척은 0.1이라도 요거는 1제곱미터 정수로 단수 처리하라는 거거든. 그럼 쓸 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4452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약간 차이가 나타나요. 이게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요거는 100단위 축척이고 요거는 1000단위 축척이거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100단위 축척을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나머지 이해해보자고요. 자, 그럼 봐봐요.
왜 이런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123.455, 123.35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창 시절로 한번 가봐요. 445입을 한번 해봐요. 445입. 요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저 첫째 자리를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서수 첫째 자리까지 445입을 해볼까요? 얼마죠? 123.5가 되죠. 그렇잖아요. 요거는 얼마가 되죠? 123.4가 되죠. 더해볼까요? 두 필지를 더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445입을 하니까 246.99. 요거는 얼마가 나와요? 246.8이 나오죠. 어디가 높아요? 요쪽이 높죠. 그러니까 봐봐요. 445입을 하게 되니까 뭐예요? 장부상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허수가. 그러니까 두 필지만 해도 허수가 0.1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전 국토로 따진다면 천문학적인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요걸 포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445입을 포기해. 그러니까 4 미만은 버리고 5 이상은 올려주라는 게 445입이거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 바로 5452법을 도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라는 게 5452입이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뭐지? 123점. 여기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죠. 그럼 버려라 이거예요. 여기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죠. 올려줘라.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246.8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45입을 포기하고 5452법을 도입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여기 500분의 1과 600분의 1은 뭐예요? 서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를 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봐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접근하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자, 백단위 축적, 대축적은 뭐예요? 0.0이더라도 서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해서 면적을 등록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가볼까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주의 축적이 600분의 1, 600분의 1에다 줄 서놔봐요. 자, 600분의 1에다 0.1이라고 써봐요. 0.1. 자, 그러면 0.1. 자, 신규 등록할 필지의 면적의 계산값이 0.05라고 줄 서놔봐요. 그럼 지금 등록 면적이 0.1하고 0.05하고 어디가 커요? 0.1이 크죠. 그럼 0.1로 등록하라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을 한번. 제조적 기반만 알고 있다면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생각을 만약에 요 출제원이 올해 여기 요걸 준 거야. 자, 봐봐요. 자, 평상시는 요렇게 줬거든. 너 약간 헷갈려 봐라. 헷갈리 봐라. 자, 평상시는 요렇게 줬어요. 봐봐요. 600분의 1을 123.45를 단서 처리하라. 평상시는 요렇게 출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 면적 단위가 얼마죠? 0.1이잖아요. 그럼 0.1이 커요? 산출 면적이 커요? 산출 면적이 크죠. 그러니까 얘가 크니까 445입이 아니라 5452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5로 끝났으니까 앞에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죠. 그럼 123.4로 등록해야 되고 지금은 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지금 자 600분의 1에서 산출 면적이 0.05래요. 그러면 사실 어디가 커요? 등록 면적 단위가 크죠. 그럼 이걸로 등록하라는 거야. 얼마로 등록하라? 0.1로 그죠.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올해 이걸 구하라는 문제. 이걸 구하라는 문제.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장부상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445입을 포기하고 545입을 도입한다는 요 논리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진짜 쉬웠던 문제고요. 나름대로 제가 원리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앉아 있는 뭐 많은 분들은 올해 시험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자기가 시험을 만약에 봤다고 그런다면 페인을 분석해야 돼요. 페인을. 내가 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다. 배운 건데 왜 내가 틀렸을까?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사람 챔피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독자적 문제로는 안 나와요. 올해는 내년에 면적 적정의 대상이 아닌 것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벌써 예상 문제가 내년에 30일에 예상 문제가 벌써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올해 집중적으로 공략을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문 정도로 한두 개 지문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수 처리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아까 거기 완전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자, 8번과 관련돼서 이제 단수 처리. 9번은 무슨 개발 사업이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처럼 거기 쳐봐요. 도시개발 사업.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것도 아주 우리가 봐봐요.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거기 옆에다 한번 써봐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나왔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요거 사업이 키워드예요. 사업 동그라미 잡아요. 사업.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말이 많아요. 그러면 사공이 많아요? 배가 많아요? 사공이 많죠. 사공이 많으면 어디 가요? 배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사업시행자. 그럼 사업시행자 우리 5자니까 그래서 15일에 신고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라고 그랬고,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도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메모란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자, 토지이동이라는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고. 토지이동. 자, 그래서 이 공시법령이 첫 강의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토지이동의 개념 잡아줘야지,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이 공개 강의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학원에서 뭐예요? 제일 6과목 중에 인기 없는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세법하고 공시법이지 반쪽알이고 처음에는 공부를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토지이동의 개념을 먼저 잡아볼까요? 토지이동이라는 개념을 한번 잡아봐야 돼. 요 이자 동그라미 잡아요. 이자가 무슨 이자일까요? 이게 요 이자예요. 이게 다를 이자거든. 다를 이. 자, 그러면 첫 강의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토지이동을 뭐예요? 옹길이자로 생각할 거야. 옹길이로 생각하면 지구를 빵꾸를 뚫어야 돼. 생각을 한번 해. 지구를 빵꾸를 뚫어야 되잖아. 그럼 토지이동이란 그러면 요거는 다를 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개념 잡아볼까요? 자, 이게 토지이동의 개념이거든.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아까 말소와 관련돼서 해면성 말소 나왔고요. 변경과 관련돼서 아까 합병 문제가 나왔고, 새로이 정한다 그러면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신규 등록이 우리가 나왔고요. 개념입니다.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토지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의 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착공일까요? 준공일까요? 준공이겠죠. 그렇죠? 준공이겠죠. 착공이 아니겠죠. 토지이동을 하려면 뭐예요?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공사가 완료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토지이동을 하려면 공사가 완료돼야 토지이동을 신청할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상식적으로 개념을 잡았더라도. 그러면 모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서 기출 문제를 한번 봐봐요. 자, 몇 번을 보시냐 하면 9번을 한번 봐봐요. 뒤에. 자, 9번. 자, 9번 가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자, 다 답은 가르쳐 드렸으니까. 자, 문제 9번. 보여요? 예. 그럼 여기서는 보이는데 왜 시험 장갑은 안 보일까요? 쫓기니까.
쫓기니까 막 봐봐요. 자, 시험장은 50분밖에 없잖아. 막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고시를 13년 고시 13번을 떨어졌지만은 13번은 떨어졌지만 제가 되게 여려요. 마음이 착해요. 그러니까 아까림도 잘하고요. 그러면 저도 가면 시험장 가면 떨어요, 안 떨어요? 떨어요. 모의고사는 뭐 8, 90 나오다가 시험장 가면 뭐예요? 저도 뜨는 타입이거든. 그러니까 뭐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그러니까 50분 안에 쫓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몰라서 떨어졌겠어요. 솔직하게 올해 떨어진 사람은 몰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너무 착해서 사람들이 왜 시험장 가면 막 떨리니까 못 풀었겠지. 그럼 9번에 가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2번이 되겠죠. 2번 보니까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사업 동그라미. 그러면 사업시행자 나와 있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어디에?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의 행질 변경 공사가 착수가 아니라 뭐예요? 준공이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도 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암기하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럼 선생님은 왜 그러면 선생님은 암기하라고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50번 안에 빨리 1번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완전히 이해를 하든지 애우든지 그거는 본인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이해하고 암기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하고 암기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암기하래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우리 여기 딴 학원 다닌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뭐 공선생이 전부 뭐예요? 기억나는 것은 지적 공부하라 그러면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뭐예요? 암기도 암기 나름이지. 그죠?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죠. 이해를 하고. 또 등기는 등기는 첫자 걸자 첫자 따가지고 지금 막 강의를 하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다시 앞으로 와서요. 자, 그러면 9번이 뭐예요? 도시개발사. 자, 10번은 무슨 청량이죠? 자, 10번은 지적정량의 대상. 난이도 중정도가 나왔는데 지적정량의 대상 찾았어요? 예, 지적정량의 대상. 그러면 지적정량의 대상 거기 가로 열고 13개라고 써요. 매년 출제되는 거야. 지적정량의 대상은 올해 역시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죠. 박스 문제로.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이야.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이에요. 근데 봐봐요. 여기 봐요. 낙지가 들어가면 또 낙지탕 그래라 연포탕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가서 그러면 1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자 10번과 관련돼서 거기 한번 가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량을 실시할 경우로 모두 그런 것은 1번 기억해 봐봐요. 뭐가 보여요? 자, 신규 등록이 보이죠. 신규 등록줄 한번 잡아요. 10번 문제. 그래서 이게 신규 등록탕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리언의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가 일부가 멸실되어 복구 동그라미. 이게 복구 청량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지적재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지적재조사 청량이야. 리얼의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의 등록 말소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게 말소 청량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모두 다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네. 근데 지금 여기에 약간 논란거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2차 흥거목차에서 지금 당락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의신청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봐봐요. 이의신청이 될 수가 없는 게 되면 져야 좋죠. 근데 거기 디귿 한번 리얼가 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의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 거기 줄 쳐놔봐요.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기 나와 있죠. 이 단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청량을 해줘야 된다고. 원래는 여기 봐봐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지금 제가 그랬어요.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봐봐요.
이걸 이의신청을 왜 이의신청이 들어가 있느냐, 그게. 이게 뭐예요? 요거죠. A예요. A. 그렇죠? 이게 바다야, 바다. 그러니까 전부가 잠겼어요. 전부가 다 잠겼어. 전부가 잠겼으면 청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부가 잠겼으면 청량해야죠. 그래서 일부 경계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라고 단서를 달아줬어야지. 그러면 전부가 되면 청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단서.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속에는 뭐를 담고 있다? 전부라는 게 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의신청해주면 좋은데 일단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일단 뭐 수강생이 많이 합격하면 좋겠죠, 나름대로. 근데 제가 그랬어요. 수강생한테 전화가 왔길래 그것도 틀렸냐? 그랬어요. 지적증량이 10대, 지적증량이 대상 13개도 그거 좀 뭐예요? 올해 박스 문제로 나온다고 연습도 얼마나 시켰는데 선생님 시험장 가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기억 읽고 니은 읽고 디귿 읽으니까 그냥 1번이 그냥 눈에 보여서 1번에 찍고 나왔대.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리얼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떴다는 거. 그래서 1번 썼는데 리얼 어떻게 안 될까요? 한번 이의신청을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해보면 일단 받아주는 것은 저기 뭐 출제하신 분이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합격하면 좋죠. 그래서 합격하면 좋죠. 요거 하나 차이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 마음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학원에서 보기만 해봐. 작살이라고 그랬어요. 작살이라고 그랬어. 이런 문제도 틀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자체적으로. 아무리 그래. 성격이 급하더라도. 기억, 니은, 디귿 나오니까 기억 1번 찍고 니을은 읽어보지도 않고 또 뭘 가버렸대.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고. 미쳤어요. 저도 5번이 된다라는 거래. 자, 11번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넘어오지 말고요.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자, 이거는 제목의 표기와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자, 제목을 어떻게 표기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죽도록 우리가 했던 거예요. 자, 일단 목도장이라고 한번 써봐요. 일단 자, 이런 거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지목의 목자를 딴 거예요. 아직 지적 공부를 몰라서 끝자리가 자, 도로 끝난 거.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만 지목이 표기가 되거든. 우리 지적 공부에서. 그럼 봐봐요.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쓰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장자죠.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요거는 정식으로 쓰는 거예요. 정식, 명칭. 정식, 명칭. 자, 지적도, 임야도예요. 지적도, 임야도. 임야도. 요거는 약식, 명칭이야. 약식, 명칭으로서 원칙은 두 문자. A 조건은 차문자예요. 두 문자. A 조건은 차문자. 자, 여기까지를 한번 써서 우리 한번 잡아보자. 이게 문제냐 한번 생각해봐요. 이해가 됐으면. 이해하고 나서 외우려면 문제도 아니거든. 문제도. 그럼 자, 이거 그래서 지목의 표기. 무슨 도장? 목도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 차문자건. 두 문자가 뭘까요? 첫 글자야. 머리 두자. 그러면 차문자는 뭘까요? 두 번째 문자예요. 두 번째 문자. 그럼 그 밑에다 예를 한번 써볼까요? 자, 지목 다 모르니까 한번 예를 해봐요. 자, 이해를 한번 해봐요. 일단 이해하고 암기하라고요. 이해하고 암기하라고요. 자, 그러면 지목이 28개인데 28개 중에 8개를 한번 써봤어요. 8개를. 첫 번째 이해할 거는 봐봐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요 명칭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이잖아요. 그러면 정식 명칭으로 표기한다면 도면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하자라는 거야. 약속. 그러니까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 차문자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결부시켜 볼까요? 원칙은 무슨 문자예요? 두 문자죠. 그럼 두 문자 써봐요.
그러면 도면에다 공공 나오면 어디가 공장용지고 어디가 공원인지 모르잖아. 이유도 모르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공시법령 선생님들이 수두룩하다고.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 공장용지는 그러면 장으로 표시하자. 장으로. 그러면 공원은 공. 공공으로 표시하니까 어디가 공장용지고 어디가 공원인지 모르니까 차문자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도면에 생각해봐요. 도면에 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도면에. 이건 무슨 용지일까요? 공장용지겠죠. 그러면 공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게 공원이라는 거야. 공원.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해를 했으니까 이거 주차장 차로 주유소 주. 그러면 도면에 주로 나오면 주유소 용지고 차로 나오면 주차장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하천은 천으로 표기하고 학교는 학으로 표시해요. 그러면 반문을 저한테 그럴 겁니다. 선생님 하천은 학이고 학교 용지는 학이잖아요. 근데 이게 받침이 하나 빠지면 하천하고 학교 용지가 구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천은 뭘로 표시하고요? 천. 학교 용지는 학으로. 그러면 여기 유원지는 원으로 표시하고 유지는 자 유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문자가 몇 개냐? 바로 4개가 되는 거야. 이유를 알았죠? 이유를 알았으니까 어때 이제 외우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슨 문자다? 두 문자. 남은 4개는 차문자. 그러면 시험장 가서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봐봐요. 가서 읽어봐요. 장, 차, 천, 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장, 차, 천은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차가 주차장, 천은 하천, 언은 유원지.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 즉 도면에 등록될 때 표기하는 보호로 옳은 것은 강천지는 뭘로 표시할까요? 강, 공장용지는 장, 그 다음에 유원지는 원, 제방은 제, 도로는 도. 이게 무슨 문제야? 문제는 이게 뭐예요? 선생님 만약에 이거 틀린 사람은 추적을 해봐야 돼. 역추적을 해가지고 틀린 사람은 뭐예요? 청사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붙기를 원하는 거지.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이런 거 틀린 사람은 제가 죽어야지 뭐예요? 수강생이 죽어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어렵다고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더럽게도 안 했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런 결론.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차문자는 몇 개예요? 그러면 4개. 두 문자는 뭐예요? 24개겠죠. 합치니까 지목이 아까 몇 개다? 28개라고 그랬잖아. 28개. 그래서 이유가 그래서 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읽어봐요. 장, 차, 천, 언. 장은 뭐예요? 공장용지. 차는 주차장. 천은 하천. 언은 유원지. 그래서 작년엔 박스 문제로 출제되더니, 그러니까 올해는 지문으로 나올 걸 예상했더니 이렇게 단답식으로 해서 우리가 출제가 됐네. 그래서 제일 적절한 게 23회처럼 이렇게 나온 게 적절한 예였죠. 올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봐봐요. 담정 틀린 것을 골라라. 지적도에 공장용지는 공으로 표시한다. 어때? X 공이 아니라 장으로 표시해. 그게 23회 2.5점짜리 지문이야. 작년에는 요게 박스 문제로 나왔고요. 올해는 요렇게 출제가 됐네요. 근데 사실 요렇게 나온 것보다도 저는 지문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우리 지적 파트 풀어보니까 어때요? 되게 쉽죠? 나름대로 우리가 풀어봐는 어려운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시험 한 1년 정도만 수업시간만 착실하게 들었더라도 지적은 그냥 무난하게 12문제 정도로 만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제 등기가 문제야. 등기가 문제. 근데 등기도 기본만 돼 있다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봐봐. 등기는 12문제 중에 몇 개가 딱 정해져 있느냐? 8문제가 뻔해. 8문제가 약간 글만 변형될 뿐이지. 일단 지적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앞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그러면 지적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해하고 암기를 해달라는 거. 제가 그 지론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우리 등기가 어떻게 또 출제가 됐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